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 번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초부터 해보면 기계 번역을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자연어 처리의 기초와 자연어 처리 분야, 뭐 language representation 이 분야를 보신 거고 이제 기계 번역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언어 처리의 흐름이 기계 번역의 흐름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RNN 가지고 뭐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들고 뭐 LSTM 가지고 뭐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계 번역 모델 만들고 트랜스포머라는 걸로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들고 근데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그거의 기술을 각각 떼서 뭐 다양한 자연언어 처리 태스크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 번역 흐름대로 공부를 하시면 자연언어 처리 다른 분야를 공부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계 번역은 자연언어 처리의 한 분야죠. 그래서 이게 뭐 Machine Translate Subfield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기계 번역도 자연언어 처리의 하나의 분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자연언어 처리 분야를 이제 전진도에 따라서 얼마나 발전이 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놨는데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기계 번역이 still really hard에 있었어요. 근데 딥러닝이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이제 강의 자료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두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옛날에 구글 번역기 한 10년 전에 쓰셨던 분 같은 경우 지금 번역기 쓰시면 상당히 품질이 좋아졌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설명드릴 뭐 트랜스포머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상당히 많이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NLU, 뭐 NLG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합쳐진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기계 번역을 자연언어 처리의 뭐 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도 이제 흐름이 있어요. 근데 기계 번역의 흐름이 결국 모든 분야의 흐름이랑 똑같아요. 컴퓨터 공학 분야의 흐름. 옛날에 딥러닝 나오기 전에 다 규칙으로 사람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번역도 당연히 RBMT라고 해서 Rule Based Machine Translation 시스템을 맨 처음에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통계 방식이 나온 거죠.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고 통계 모델을 만들어서 번역을 하자라는 게 이제 통계 기반 방식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2010년 초반 중반까지 하다가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2014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NMT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Neural Machine Translation. 근데 맨 처음 Neural Machine Translation 연구를 그 아까 말씀드린 조경현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때는 SMT 성능을 완벽하게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뭐 비슷비슷했어요. 사실 초반에는. 근데 이제 2017년에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예 다 이제 SMT, RBMT 연구는 거의 안 하고 다 NMT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SMT를 연구하는 연구실은 이제 거의 없죠. 국내에서는 기계 번역으로 제일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포항공과대학교 이종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서는 이제 계속 기계 번역 연구만 해왔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SMT로 엄청 유명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다 논문 나오는 거 보면 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BMT SMT는 안 쓰고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으로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RBMT, SMT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이제 NMT도 이제 흐름별로 이제 2014년부터 트랜스포머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BMT를 보시면은 이런 구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아까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설명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결국 이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월드 스트럭처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그게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신텍스 스트럭처가 이제 구문 분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영 기계 번역을 만든다 RBMT 시스템으로 한다 했을 때 한국어를 일단은 형태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분석을 해서 그 구문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영어에 맞는 어순 체계로 변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시 형태소 단위로 분리를 해줘서 이제 번역 결과를 내놓는 것. 그래서 저기 보시면 신테틱 트랜스퍼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해당 타겟 언어에 맞는 이제 어순 구조로 변경을 시키는 거고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스트럭처 다이렉트라는 게 있는데 이 다이렉트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어하고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어순이 똑같잖아요. 어순이 똑같다는 거는 결국 구문 분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소 분석 단위로 해서 워드 투 워드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 번역도 옛날에는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다이렉트 방식이라는 RBMT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RBMT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영어, 한국어로 번역한다 했을 때 저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고 구문 분석을 하고 그 구문에 맞는 다시 생성을 해주고 다시 형태소 단위로 나눠줘서 저렇게 출력 값을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에서 뭐 소스 센텐스, 타겟 센텐스 이런 용어가 있는데 소스 센텐스가 결국 번역을 하게 될 대상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번역을 할 언어죠. 하게 될 문장. 난 타겟 센텐스는 번역이 된 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어로는 소스 센텐스를 뭐 원시 언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뭐 타겟 센텐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타겟 언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보통 소스 센텐스, 타겟 센텐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SMT 같은 경우는 룰 베이스는 이제 당연히 이런 형태소 분석기 성능, 구문 분석기 성능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능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 성능이 낮으면은 당연히 번역 결과도 이상하게 나올 거고 구문 분석 성능이 나오면 당연히 번역 결과도 이상하게 나올 건데 이제 이러한 각각의 하위 부품, 하위 그런 모듈들의 성능에 너무 기계 번역 성능이 민감하다라고 해서 이제 SMT가 나온 거예요. SMT는 이제 대용량의 두 패러럴 코퍼스에서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번역을 수행하는 건데 패러럴 코퍼스라는 것은 이제 한국어, 영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안녕하세요, 헬로 이렇게 병렬로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에서 중요한 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모델과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랭귀지 모델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올 확률 그게 이제 랭귀지 모델이고 트랜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 얼라이먼트를 뽑아낸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프랑스어하고 영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트랜슬레이션 모델은 어떤 거를 학습을 하냐면 어떤 걸 뽑아내냐 하면 저렇게 뭐 더는 다이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이 단어에 매칭되는 그런 저 네모 테이블을 뽑아내는 게 월드 얼라이먼트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네모칸 하나하나 단위로 뽑는 거를 이제 워드 단위라고 하고 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빨간색 박스로 묶여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구문 단위로 묶은 거예요. 구 단위로 묶은 거. 그래서 저거를 네모 박스를 어떠한 단위로 묶느냐에 따라서 또 SMT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월드 베이스드 SM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단위로 그 테이블을 뽑아내는 거죠. 워드 단위로. 프레이즈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 단위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이즈 단위로 언어에서 말하는 그 구. 근데 이제 hierarchical phrase based SMT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eat an apple이 있을 때 사과를 먹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eat x를 해서 x를 먹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x에 뭐 애플이 올 수 있고 바나나든 다양한 단어를 수용할 수 있게 한 게 hierarchical phrase based SMT입니다. 그 다음에 pre-ordering based SMT라는 것도 잠깐 있었는데 이거는 번역하기 전에 그냥 어순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어, 영어가 있으면은 뭐 한국어, 영어하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번역을 하기 전에 아예 SVO라 하면 그냥 SOV로 바꿔서 번역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pre-reordering, 미리 재배열을 하는 거, 그 타겟 센텐스에 맞게 reordering 하는 그런 번역, 그런 방식도 SMT에 있었고, synthetic based 같은 경우는 이제 it x가 아니라 it mp라고 해서 더 이 후보를 한정을 시키는 거죠. it mp라면 명사구만 올 수 있게. 그래서 x와 명사구 이거가 더 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계 기반도 이게 2003년에 phrase based SMT가 나왔어요. 필립 코엔이라는 SMT의 대가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 어떻게 보면 SMT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였거든요. 워드에서 프레이즈로 간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만족할 만한 성능이 안 나오니까 계속 뭐 저렇게 하이라키컬을 한다던가 프리비 오더링을 한다던가 뭐 신테시스 베이스를 한다던가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SMT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랭귀지 모델과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합쳐서 SMT 모델이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SMT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 소스가 있어요. 모세스라고 이제 오픈 소스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알아서 프레이즈 테이블을 다 쉽게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CanLM이라던가 SRILM 이런 오픈 소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과 이제 모세를 결합해서 이제 통계 기반 SMT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SMT를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NMT 오픈 소스들도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통계 기반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후보군 중에서 최적의 번역열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2014년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014년 NMT부터 이제 어텐션이라는 2015년에 나온 어텐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개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NMT에 이제 다양한 하위 분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계 번역에도 다양한 하위 분야들이 있어요. 번역만 하는 게 기계 번역 분야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번역 오픈 소스가 뭐가 있는지 뭐 오늘은 오픈 NMT를 하지만은 그거 말고도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기계 번역을 이제 실제 서비스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팝하고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서비스하는 거와 모델 만드는 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에서는 오픈 NMT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번역 모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번역기를 만들고 그걸 실제 번역을 해보고 그거에 또 실제 성능 측정까지 해보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픈 NMT가 파이토치, 텐서플로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뭐 본인 주력 언어에 맞게 소스도 분석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MT 구조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코더 같은 경우는 소스 언어를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아까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설명드렸는데 그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인코더는. 디코더는 그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된 기반 그 각 벡터, 고차원 벡터를 다시 번역이 될 단어로 바꿔주는 게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은 뭐 트랜스포머, 뭐 RNA 이런 것들 다 똑같이 그냥 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입력 문장을 벡터화하고 디코더에서는 벡터화된 입력 문장을 다시 복호화하는 개념. 이게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가장 이제 윗단계에서 바라보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렇게 한국어가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영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카카오 리포트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논문 순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4년도에 조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조경현 교수님이 Learning Phrase Representation Using RNA Encoder Decoder for SMT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저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기계 번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 때는 사실 아까 번역 모델과 그 SMT에서 그 번역 모델, 트랜슬레이션 모델하고 랭귀지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 모델에만 딥러닝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전한 딥러닝 NMT 시스템은 아닌데 저게 일단 최초로 적용한 논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위스 뉴럴 네트워크 저거가 이제 완전한 아까 전 단계에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완전한 인코더 디코더 NMT 구조 시스템이 처음으로 등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저 논문들의 상당한 한계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한계점을 이제 뒤에서 바로 살펴볼 거고요. 그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게 어텐션이라는 개념인데 그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게 저 2016년도에 바하나다라는 사람이 논문을 낸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이라는 논문입니다. 저 논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어텐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다 기계번역 논문이 나오는데 이제 구글에서 GNMT라는 거를 개발하고 바이두에서 이제 Deep Recurrent Model with Fast Forward Connection for Neural Machine Translation 이렇게 중국의 대가 뭐 제일 큰 회사 구글 이제 미국의 제일 큰 회사에서 이제 상용화 시스템 논문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텐션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저 2016년도에 각각 나온 논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바로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제시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천하통일을 한 논문이에요. 이전에 개념들을 완전 다 극복해냈거든요. 안 좋은 점들과 그런 것들을. 그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CNN을 이용한 뭐 다양한 기계 번역들도 있고 한데 그건 뒤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MT, 뭐 RBMT는 이제 생략을 했고요. 이제 Word Based SMT, Phrase Based SMT, 뭐 Hierarchical Phrase Based SMT 다음에 이제 RNN Based NMT가 나오고, 뭐 CNN Based
NM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Transformer Based NMT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RNN, Attention Transformer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